삼성전자가 되던 SK하이닉스가 되던 마이크론이 되던 엔비디아가 수주를 넣으면 여기서 들어오나 여기서 들어오나 여기서 들어오나 결국은 수주를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업인지 맞춘다라기보다는 HBM의 수요가 들어온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상승장이 바로 나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오늘 해볼 거냐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에 우리가 수급 세일 좀 기대를 했었죠. 왜냐, 결국 HBM 그리고 다시 한번 AI 시대로 갈 것이다. 실제로 엔비디아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건은 뭐냐면요, 이 TC본더 관련된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비전에 과연 TC본더를 어떻게 할 것인가. SK하이닉스 쪽에 한미반도체가 납품을 하느냐, 한화비전이 납품을 하느냐, 아니면 삼성전자 쪽이 받아서 엔비디아로 가느냐. 결국 HBM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이 방향성 그리고 수주는 누가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수주 자체를 어떻게 누가 나눠 먹을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분야를 좀 공략을 좀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 들어가는 장비가 TC본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HBM의 또 다른 필수 장비 쪽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볼 거고요.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자세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여전히 트럼프 관세만 해소가 되면 AI 시대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더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됐다라는 거겠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7%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4,800포인트였는데 자, 4,800포인트까지 단숨에 회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관세만 해소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특히나 엔비디아, 브로드컴, 타이완 반도체 매니팩처링, ADR, 이렇게 ADR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붙어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ASML도 있고요. 타이완 반도체가 여러분 TSMC예요. 그래서 요 AMD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내용들이 관세가 유예된 90일만 주어졌는데도 단숨에 주가를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결국은 이제 HBM이라든지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트럼프 관세 관련된 문제 때문에 AI 서버 시장이 심각한 병목 현상이 직면될 것이다. 왜? 관세 때문에 계속된 수주 때문에 병목 현상, 병의 목이죠. 계속해서 좀 사주세요 요런 우려가 생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HBM이 필요한 사람은 많았는데 관세 때문에 팔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HBM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밀려 있었던 HBM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캐파 증설을 시켜서 더 많이 팔아야겠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저가형 HBM, 구형 HBM은 포기를 한 거죠. 왜? 이게 돈이 되니까. 그리고 산다는 사람 지금 줄을 서 있으니까 이것만 만들어서 지금 팔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실제로 그러니까 TC본더를 더 비싸게 사달라, 한미반도체가 요구를 한 거고, 한화세미텍은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얘네들보다 더 싸게 납품해줄게, 우리 거 사줘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너네 거 우리 거 베낀 거잖아. 서로 이제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현대 상황이다라는 거죠. 베꼈든 안 베꼈든 그건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한화세미텍도 어쨌든 이걸 팔아야 되니까 특허 무효 심판을 또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6개월 내로 결론이 난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다시 한번 한화세미텍이 팔 수가 있다. 자, 그럼 11월 정도거든요. 그럼 루빈이 공개가 되고 루빈 납품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우리 거 사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루는 한미반도체가 올라갔다가 하루는 한화비전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방에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어요. 이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HBM을 따내려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특히나 엔비디아는요,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HBM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게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가격도 줄줄이 소세지로 올려버리고 있어요. 왜? 산다는 사람 많은데 뭐하러 싸게 파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HBM의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D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HBM 대신 GDDR을 쓴다 그러잖아요. 자, 고정 거래가가 22%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구형 D램과 이제 낸드가요. 자, 그러면 D램과 낸드 지금 쌓여져 있는 재고 팔아서 어디다 쓸까? 증설할 거거든요. TC본도 사올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엔비디아한테 팔 거거든요. 이걸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분기, 4분기 때 한미반도체의 TC본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TSMC 쪽에 발주가 들어갔었고요. 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한테 밥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나왔었던 TC본더 관련된 이슈였고 이거 삼성전자가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한화세미텍이 가처분 신청을 걸어버렸고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뭔 소리냐, 우리 엔비디아한테 뭐 퀄 테스트만 6월 7월에 나오는 퀄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HBM 공급망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요, 삼성전자도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가 있고 SK는 그간 확보해놨던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캐파를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캐파 증설을 시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제 루빈이라고 하는 GPU 이게 올 하반기서부터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그러면 공략을 해야 되냐, 삼성전자예요, SK하이닉스예요, 마이크론이에요 라고 하기에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 뭐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엔비디아 퀄 테스트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쪽에 누구 한 곳에 100개를 주면은 뭐 334 이렇게 나누던지 아니면 뭐 118 이렇게 나누던지 수주를 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 SK, 마이크론은 엔비디아가 요청한 만큼 HBM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결국은 TC 본더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의 수주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삼성전자한테도 납품을 했고요. SK하이닉스한테도 납품을 했고요. 마이크론한테도 납품을 한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부장 요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살지 모를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 바로 HBM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부장 기업이다 라고 힌트를 좀 드리고 자세한 대박주는 오늘 대박주 공개 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부방 입장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실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는요,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HBM 3사라고 불리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모두 다 장비를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다량 보유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바로 이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디스컴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D램을 겹겹이 쌓아서 만든 게 이제 HBM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D램을 만들 때 서로 간에 잘 붙었는지 검사하는 검사 장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스컴 장비는 반도체를 완전히 깨끗하게 이물질 없이 만들어야 겹겹이 쌓여질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청소해주는 세정 관련된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그냥 그냥 하나만 납품한 이런 이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세 기업 모두 실적을 꽤나 끌어올릴 정도로 지금 국내에서는 요 두 가지 장비에 있어서는 핵심 장비 업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만들어 놓은 캐파에서 생산을 하면 됐기 때문에, 왜냐면 HBM3에서 3E로 넘어간다 그래서 캐파가 증설되지는 않아요. 공장을 더 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던 공장에서 더 뛰어난 공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앞서 봤던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증설이라는 데가 포인트가 됩니다. 증설을 하면 결국은 장비를 사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리백이라고 하잖아요. 친환경 리해빌리테이션 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를 채워야 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반도체입니다.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PSK홀딩스는 친환경 장비를 만들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되던 SK하이닉스가 되던 마이크론이 되던 엔비디아가 수주를 넣으면 여기서 들어오나 여기서 들어오나 여기서 들어오나 결국은 PSK홀딩스한테 수주를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기업인지 맞춘다라기보다는 HBM의 수요가 들어온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PSK홀딩스를 공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PSK홀딩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PSK홀딩스도 쭉 반도체가 빠지면서 함께 같이 빠졌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와 함께 올라왔었던 종목이에요.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 관세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비주들은 사실 이제 HBM 장비를 팔고 나서 그 다음에 꾸준히 팔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자, 그게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추가적으로 하락까지도 나왔었던 상황인데 다시 한번 HBM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면서 반도체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9분 응선은 좀 9분까지는 아니고 한 7분 응선은 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 전 저점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반등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의 캔들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요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다음에 이제 상승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 상승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우리 목표가는 어디일까? 결국은 이제 요 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 라인이죠.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어줬었던 구간. 그래서 요 라인까지 본다면 우리가 타이트하게 보는 거고, 그러기에는 사실 너무 좁게 보는 거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라는, 시작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5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는 한 30%, 25%에서 30% 정도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 자, 하방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35,000원까지 우리가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으로 사실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5%도 안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라인에서 당연히 주가가 형성되기를 좀 바라보고요. 사실 그렇지 않고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능성. 자, 요 라인에서 4만원, 38,000원에서 4만원 사이 물량을 잡아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 요 라인까지 35,000원까지 열어놓고 잡는다. 그래서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 나눠서 우리가 물량을 좀 잡아가면 5만원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겠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거래대금이 쭉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들어온 돈은 많은데 이탈한 돈은 사실 없거나, 내지는 지금 뭐 판 사람은 많은데 뭐 산 사람은 적거나 뭐 요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판 사람만 많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판 사람만 많다는 건 결국은 물량을 소화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주가를 들어 올렸을 때 거래대금 없이 올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물량 소화만 해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상승을 만들어줄 흐름 충분히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장비주들 중에서 제가 PSK홀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PSK홀딩스도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이런 식으로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공부방을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영상에서 사실 던져드리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뭐 올랐으면은 나중에 그냥 땡큐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뭐 이러고 싶지 않고요.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걸러서 지금 시장이 획획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 죄송합니다. PSK홀딩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매매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중요한 자리에 도착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가 요 자리에서 나왔는데 쭉 가고 있다라든지 뭐 뉴스가 나오던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위치를 했던 뭐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공부방에서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좀 들어오셔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댓글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근데 보는 것처럼 2번 방입니다. 그래서 2번 방은 뭐 추가적인 추천주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 않고요 영상에서만 말씀드리는 종목들 위주의 공유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바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급등 예상 종목 이런 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함께 링크와 함께 발송을 해드릴 거고 난 요것만 있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함께 PSK홀딩스 관련된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요 구독, 좋아요로 받을 테니까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영상 마무리하고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이 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영상이나 공부방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남은 저녁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